안녕하세요. GIS 스터디 2주차 내용 중에 속성 편집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성 편집과 관련돼서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필드 계산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 1주차 때 이 툴바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배웠던 툴바인데요. 속성 툴바라는 도구죠. 이 속성 툴바에 보시면은 필드 계산기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필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은 작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데이터의 속성 값들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드 계산기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편집할 때 전체 객체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일부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체크박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필드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편집한 내용을 저장할 때 새로운 필드를 생성해서 그 안에 넣을 것인지를 의사결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기존의 필드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체크박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표현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표현식은 내가 선택한 필드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건지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표현식을 작성할 때는 QGIS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함수들은 가운데 있는 이 함수 목록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검색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택된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측에 있는 이 도움말을 통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내용을 보시면 표현식 탭이 있고 우측에 이제 함수 편집기란 탭이 있는데요. 함수 편집기라는 탭을 선택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뭔가 파이썬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하는 화면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가 필드 값을 뭔가 편집해주고 싶은 내용을 이쪽에서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함수 편집기라는 기능까지 이 필드 계산기 인터페이스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오는 안내 글은 이 레이어 상에서 정보를 편집하고 있지만 레이어가 현재 편집 모드가 아닙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편집 모드가 전환될 것입니다. 라는 안내 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일단은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뭔가 특정 필드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필드에 대한 값을 변경해 줬을 때 해당 데이터가 편집 모드가 아닐 경우에 나오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편집 모드가 아닐 경우에는 필드 계산기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해당 데이터가 편집 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이 필드 계산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할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필드 값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면적 값을 넣어주는 면적 속성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QGIS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1주차 때 실습했던 국립공원 경계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은 각 국립공원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면적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드 계산기는 속성 툴바에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필드 계산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새 필드를 하나 생성해 줄게요. 자, 면적이니까 산출 필드명은 에어리어라고 지정을 하고요. 출력 필드 유형은 10진수, 그리고 출력 필드 길이는 10과 정확도 3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출력 필드 길이는 내가 만든 에어리어라는 필드에 10자리의 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정확도 3이라는 것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현식 창이 존재를 하고요. 가운데 검색 창이 존재를 합니다. 가운데 이 검색 창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검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면적을 구할 때는 area 라는 함수를 쓰게 돼서
여기 지금 달러 표시가 있는 이 에어리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표기가 되죠. 그리고 이 함수를 쓰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으면은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함수가 적용이 되고요. 밑에 출력 미리 보기에 이 함수를 적용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결과값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값의 단위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좌표계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미터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누기 10의 6승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면적값이 계산이 됐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특정 필드의 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해당 레이어의 명칭의 좌측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연필 모양 버튼이 하나 활성화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편집 모드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면적값이 실제로 계산됐는지 보기 위해서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속성 테이블은 단축키로 F6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F6키를 눌러봤더니 다음과 같이 에어리어라는 필드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 그 안에 제곱킬로미터 단위의 값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학습 자료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으니까 보고 따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죠. 자, 두 번째로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는 실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적을 구분하는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보시면은 면적 값에 있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 이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면적이 135.512 나서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보다 크죠. 이 경우에는 경주국립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영역이 크다, 대지역 내지는 라지 에어리어로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태백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소지역 또는 스몰 에어리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해 보려고 하는 필드 계산기를 통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필드 값을 하나 만들고요. 그 필드 값에 이제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yes 아니면 no라는 값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QGIS에서 한번 실습을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보다 작은 객체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속성 툴바에서 값 선택을 실행을 하고요. 값으로 객체 선택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에어리어는 100이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less than or equal to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한번 하면 다음과 같이 100제곱킬로미터보다 작은 객체들이 선택이 되겠죠. 이것들을 스몰 에어리어 내지는 소지역으로 이제 적용하면 될 텐데요. 자, 해당 부분을 이제 값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드 계산기를 실행을 하고요. 자, 새 필드를 산출 필드명은 스몰 언더바 에어리어, 출력 필드 유형은 10진수로 해서 10진수로 할 필요 없겠죠. 텍스트라고 지정을 해서 10자리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밑에 출력 미리 보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꽃다운표로 해서 yes라는 값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속성 테이블을 가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100제곱킬로미터보다 작은 선택된 객체의 스몰 언더바 에어리어라는 필드 값에 yes라고 저장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스몰 에어리어가 아닌 나머지 지역을 no라는 값으로 값을 넣어주면은 이번 실습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선택된 객체 말고 선택되지 않은 객체를 반대로 반전 선택해 줘야 될 텐데요. 이럴 때 이용하는 기능이 속성 테이블 상단에 있는
선택 반전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 반전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객체 선택이 반대로 되고요. 이 안에서 다시 필드 계산기를 실행을 해서 기존의 필드를 갱신 선택해 준 다음에 스몰 에어리어를 지정하시고 표현식에다가 노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값이다 이렇게 yes, no로 저장된 필드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됐고요. 선택된 객체를 체크 해제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모두 선택 해제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속성을 편집한 형태의 작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은 상단 메뉴에 편집 모드 켜고 끄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고 나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 면적 구분 속성 추가 기능이고요. 제가 스터디 자료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으니까 보고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